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일단 6장부터 끝내고 10장 이거 컴패리존 바이너리 모듈레이션 스킴이라 해서 이거 PSK랑 그 다음에 ASK랑 FSK 요장 요거만 대충 알면 돼.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부분은 볼 필요 없고 이 부분은 볼 필요 없고 이거 보면 여기는 다 이제 코헤런트 PSK 여기는 뭐 BFSK 뭐 B는 여기도 뭐 물론 그러면은 바이너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바이너리 들어가니까 B는 바이너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뭐 다 바이너리가 그러면 들어가야 되겠지. 코헤런트 BASK고 BFSK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non-coherent가 있겠지. non-coherent 즉 ASK 그 다음 non-coherent FSK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뭐 BR은 알 필요 없어. 이게 BR인데 PB가 BR인데 BR 그러니까 코헤런트만 알면 돼. 코헤런트 이거는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2가 들어가서 EB 오브 N0는 똑같은데 이제 2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여기에 비해서 이게 3dB도 좋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non-coherent도 BPSK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이게 approximation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뭐 2 0 2b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하여튼 성능이 더 안 좋다라는 것만 알면 돼. 하여튼 알겠어. 뭐 다 들어온 것 같아. 뭐 출석은 다시 불러볼까. 이동훈, 네. 정찬이가 없어? 전소희. 네. 그렇고 뭐 하여튼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PSK를 많이 쓰고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했지만은 코헤런트 PSK는 이제 이게 엔티포달 시그널이라고 그러지. 엔티포달 우리 5장에서 전에 했던 엔티포달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코헤런트 뭐 ASK나 FSK는 오소고날 시그널링 되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밴드위스를 보면은 이 밴드위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밴드위스가 이게 뭐 TV 오벌 2가 이거 왜 이래 됐냐면은 이게 밴드위스 뭐 잠깐만 얘기하면은 12월 9일이네. 밴드위스라는 게 이게 프리퀀시에서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ST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이잖아. 이게 만약에 PSK 같으면 A의 코사인 2파이 FCT 1이면 이렇게 되고 0이면 마이너스 A의 코사인 2파이 FCT 이게 0부터 TB 사이에 존재한다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적으면 사실 이렇게 적어야 된다지. A에 어떻게 rectangular T분의 T-2분의 TB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1을 보내면 이렇게 적어야 되고 0이면 마이너스 A에 이렇게 적어야 된다 해서 원래는. 근데 뭐 이걸 이렇게 뭐 계속 적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그냥 0부터 TB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프리퀀시를 구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프리퀀시를 구해보자고. 그러면 A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A에 rectangular TB에 T-2분의 TB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풀의 트랜스폼 구해보죠. 뭐 상수는 어차피 상수로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렉탱귤러 이거 어떻게 돼? TB의 싱크에 TB의 F에다가 이게 2분의 T만큼 마이너스 2분의 T만큼 시프트한 거거든. 이거는 페이즈만 달라져. 페이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에다가 곱하기 2분의 TB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이 곱하기는 어떻게 되는 곱하기
곱하기는 컨볼루션이 돼 있고 코사인은 어떻게 돼? 2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c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 부분은 뭐 생각해도 괜찮아. 이는 시프트한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적으면은 결국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a에 뭐 이걸 정확하게 뭐 이퀄이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tb에 결국 싱크 펑션하고 델타 펑션하고 뭐 2분의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프트를 내줘야 되잖아. fc만큼 시프트 하는 거거든 이게. fc만큼 이건 마이너스 fc만큼 시프트 하는 거니까 결국은 싱크 tb에 f 마이너스 fc 이렇게 되고 더하기 싱크 tb에 f 플러스 fc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보자고. 그러면은 이 부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은 원래 만약에 싱크 tbf 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이거? 이 그림을 그리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f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요렇게 싱크 펑션이 요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는 0을 중심으로 있는 거지. 0을 중심으로 언제 크로스한다고? 이게 크로스하는 첫 번째 이 지점.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tbf가 1일 때 그러면 f는 어떻게 된다고? 1 over tb일 때 1 over tb일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코사인을 곱하지 않고 이 상태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밴드위스를 뭐라고 하냐면 밴드위스는 여기서부터 0부터 요까지 요게 first null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first null to null 밴드위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first null 밴드위스라고 해. 이건 0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싱크의 TV에다가 F-FC 이렇게 시프트 했다고. FC만큼. 그러면 어떻게 돼서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그림이. 응? 어떻게 있겠어 이게. 이게 FC를 중심으로 있다고. 주로 FC가 뭐 전에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가 보통 통신 채널에서 뭐 2.4기가 10의 9승 뭐 이런 걸 쓴다고. 아니면 5기가 와이파이 같으면 5기가 10의 9승 LTE 같아도 뭐 1.6기가 그 다음에 5G 같으면 지금은 뭐 3.6기가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큰 거야. 이게 10의 9승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널은 어떻게 되나 원오블 TV인데 이만큼의 넓이가 그러면 이거는 FC 더하기 원오블 TV가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거는 FC 마이너스 원오블 TV 되겠죠. 요것도 요게 마이너스 TV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때는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밴드위스를 구하라 하면 어디서 이게 다 존재하는 거라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존재한다고.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이게 널 투널 이건 널 투널 밴드위스라고. 밴드위스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밴드위스가 이 위에서는 원오블 TV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TV부터 FC 마이너스 TV부터 FC 플러스 TV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냐? 이 두 개 빼주면은 이게 TV분의 2가 된다고. 2가 돼. 2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1이 된다고. 1. 두 개가 똑같은 건데 두 개 같은 거야.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건데 이게 그냥 1번은 0을 중심으로 있는 거고 2번은 FC를 중심으로 있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 밴드위스는 1번은 1 over TV가 되고 이거는 2번은 2 over TV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야 이게. 왜 두 개가 되냐면은 두 개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도 이게 존재하지. 이게 마이너스 TV도 여기 존재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주파수라고. 마이너스 주파수. 이거는 마이너스 주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주파수가 된다고.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세상에 없다고. 이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건 수학적으로만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만 존재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두 개가 똑같은 건데 0을 중심으로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이 노란색 이 부분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0을 중심으로 있는 요런 0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밴드위스를 구할 때는 0부터 이렇게 되는 거. 0부터 요만큼 되는 거고, 이게 FC가 곱해져 가지고 FC가 이게 곱해져서 FC만큼 시프트 해버리면은 요게 다 존재하는 거거든. 이게 다 존재하잖아. FC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TB 그다음에 플러스 TB가 다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2가 이게 붙는다라는 거. 요 두 개가 차이 나 이게. 그래서 이게 밴드위스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PSK랑 ASK 여기서는 다 2분의 TB 아니 TB분의 2가 되는 거고 TB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코히어런트 FSK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코히어런트 FSK는 지난번에 했지만은 이게 1이면은 ST가 1이면은 어떻게 S 뭐 A의 코사인 2파이 F1T 여기 1을 보낼 때 이렇게 되고, 0이면은 A의 코사인 2파이 F2T.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내가 이거 FC라고 적은 건 이거 FC 이거는 FC라고 한 건 C는 캐리어야.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그래. 프리퀀시라고 그러는데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1을 보낼 때나 0을 보낼 때 PSK나 뭐 ASK는 제로가 되겠지만 같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뭐 다른 거 1, 2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FSK에서는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F1, F2 이렇게 적는다고.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것도 0부터 TB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A의 렉탱귤러 T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B에다가 코사인 2파이 F1T 1을 보낼 때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했지. A의 렉탱귤러에다가 코사인 2파이 F2T 이렇게 된다 했지. 요게 되니까 여기에서 밴드위스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A에 지난번에 했지만은 렉탱귤러 뭐 이게 뭐 이 부분을 프레 트랜스폼을 해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 그냥 F2만 달라진 거야. A에 TB에다가 싱크 TB에다가 F 뭐 여기에다가 뭐 이게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 딜레이 되는 요거 때문에 뭐 이게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파이 F TB가 붙는데 뭐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안 중요하다 했지. 이거는 페이즈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딜레이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C 플러스 이제 이게 컨볼루션이 되겠지.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이게 똑같다고. 근데 이게 F2가 되는 거고 뭐 이게 F1이 될 수도 있고 F2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F1이 될 수도 있고 F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요런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이게 F1이고 그 다음에 F2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전체의 밴드위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된다고. 이게 밴드위스라고. 여기서부터 이게 널이고 이쪽 널 이게 밴드위스가 된다고. 위스가 되니까 여기에서 밴드위스는 아까 했듯이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부분이 1 TB가 되는 거고 요 부분도 1 TB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 F2하고 F1 사이의 차이, 이 델타 F. 그래서 전체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TB분의 2하고 왕쪽 끝으로 그 다음에 델타 F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델타 F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코히어런트일 때 델타 F가 코히어런트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2TB분의 1이면 되고 코히어런트 FSK에서는 이렇게 2TB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non-코히어런트일 때는 FSK에서는 이게 T분의 1이니까 전체 밴드위스만 생각하면은 FSK의 밴드위스는 밴드위스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2분의 TB분의 2에다가 더하기 2TB분의 1 이거는 코히어런트. 그 다음에 non-코히어런트는 TB분의 2에다가 TB분의 1 이렇게 되는데 non-코히어런트.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두 개 더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2t분의 5가 되고 이거는 t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코히어런트 넌 코히어런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적으면은 요 부분이 이게 아니라 이게 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결국 2tv분의 5가 된다고. 이거보다 더 많지. ASK나 PSK는 뭐 이걸 2tv분의로 바꾸면은 이게 tv분의 1을 이게 4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밴드위스가 더 크다고. 더 넓게 쓸 수밖에 없어. 코헤런트 아니 FSK에서는 프리퀀시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넌 코헤런트일 때는 뭐 넌 코헤런트 ASK는 뭐 전혀 상관없어. 이건 뭐 똑같아 이게. T분의 2 뭐 이건 뭐 똑하고. 그 다음에 넌 코헤런트 FSK에서는 이게 TV분의 3 이렇게 되지. 이거는 뭐 물론 위에 거랑 비교하려면 2TV분해로 바꾸면 6이 되는 거지. 6. 그래서 넌 코헤런트가 FSK가 제일 밴드위스가 더 넓고 안 좋다는 얘기야. 밴드위스가 넓으면 돈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그 다음에 코헤런트 FSK 그 다음에 뭐 코헤런트나 뭐 넌 코헤런트나 뭐 PSK나 AS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그냥 DPSK는 우리가 뭐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 필요 없고 별 필요 없고 요거만 비교해 보면 요건 BR 비교해 BR 그 성능이 어떻게 돼 제일 좋냐 코헤런트 BPSK가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랬지 코헤런트 이게 뭐 제일 짱이야 이게 엔티포달 시그널링이고 엔티포달 시그널링에서 2가 붙는 거고 이거는 오소고날 시그널링이라고 올소고날 시그널링에서 1이 된다. 1이 된 거고 요거는 코헤런트로 되는 거고 그다음 넌 코헤런트로 하면은 뭐 둘 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 결국 순서로 따지면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이게 3등이야 이게 이게 좀 만드는데 드는 뭐 난이도는 코히어런트로 하는 순간 코히어런트가 들어가는 순간 정확한 페이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코히어런트 FSK나 코히어런트 ASK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왜? 이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아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코히어런트 FSK나 코히어런트 FSK나 ASK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왜? 코히어런트로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해. 그거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워. 다른 것들보다도 뭐 곱하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뭐 엄청 어려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코히어런트를 할 바에는 뭘 한다고? PSK로 엔티포달로 가야 된다고. 어차피 어려운 걸 하는데 뭐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뭐 면접도 잘 따보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전에 다 뭐 거의 뭐 거의 최종 합격했는데 뭐 나중에 안 간다고 얘기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나뭐 거기 가기 싫다라고 얘기 뭐 할 바에는 해야 된다고 어차피 그걸 했으니까 좀 약간 뭐 하여튼 뭐 예제가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뭐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BR 곡선인데 BR 곡선 이게 제일 낮은 게 이게 A가 이제 코헤런트 BPSK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1등이고 그 다음에 B는 뭐 이렇게 나타나는 B는 뺍시다 이거 B는 DPSK 요거는 뭐 상관없고 그 다음 우리가 C가 이제 요게 성능이 요게 이제 코헤런트 ASK랑 코헤런트 FSK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D하고 E는 뭐 거의 비슷해 이게 non-coherent FSK는 coherent, non-coherent 이 non-coherent야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쉽게 이거는 쉽게 만들기가 쉽다고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 성능이 안 좋지 그 다음에 A는 이제 만들기 어렵고
성능이 좋다. C는 만들기 어렵지만 성능이 뭐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C는 아예 안 하는 거지. 이게 거의 안 쓴다고. 이게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C는. 그래서 뭐 요렇게 된다는 것만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해서 뭐 거의 다 끝났고, 뭐 요거는 뭐 부록 같은 건데 한번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뭐 시험 나올 만한 것도 있긴 한데 뭐 간단하게 뭐 어떻게 지금 우리 통신 시스템들이 지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다양한 통신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멀티 안테나, 이제 뭐 안테나, 그다음 다중 접속, 이게 멀티플 액세스인데 멀티플 액세스. 멀티플 안테나를 여러 개 쓰는 거. 뭐 당연히 하나 쓰는 것보다 여러 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뭐 직관적인 생각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멀티플 액세스. 액세스는 여러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한다는 거야. 이동통신은 뭐 셀룰라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4G나 지금 뭐 5G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그다음 상용화된 이거 뭐 LTE나 이거 4G가 LTE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 5G 뭐 이런 거. LTE는 4G의 이름이야 그냥. 뭐 그냥 5G도 나중에 나오면은 이제 이것도 이름이 어떤 뭐 다른 게 붙을 수 있어. LTE는 원래 그 프로젝트 명인데 4G, First Generation이거든. 이게 G라는 게 Generation, 4세대 이동통신을 말하는 건데, 상용화된 통신 시스템에서는 뭐 우리가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내가 언급할 거야 그냥. 그 멀티 안테나를 왜 여러 개를 쓰려고 그러냐. 실제로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와이파이 뭐 공유기나 이런 데 보면 안테나 여러 개, 뭐 이렇게 최소한 두 개 이상 뭐 이렇게 달려 있어. 그 쓰는 거랑, 이러면 핸드폰에도 실제로 안테나가 여러 개 달려 있다고. 두 개 정도는 달려 있다고. 이거 왜 쓰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보낸 시그널, 이게 ST가 예를 들어서 뭔가 보내진 이게 송신된 송신 신호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RT를 어떻게 했냐면은 RT가 ST에다가 노이즈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 요런 것만 했거든. 이게 노이즈만 AWGN 노이즈만 더해지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는 송신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송신이 이게 ST를 보낸다 하더라도 ST가 그대로 오지 않는다고. 그걸 이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페이딩이라고 하는데, 페이딩.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신호라는 게 이게 보낸 측에서 이게 TX단에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맞는 측에 오는 게 뭐 어떤 건물에 부딪혀서 올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또 부딪혀서 올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부딪혀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건물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내가 얼만큼 속도를 내면서 걸었냐에 따라서, 뭐 그다음에 그 부딪히는 면의 재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이게 이 신호가 달라진다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림이 뭘 말하는, 1번 그림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ST를 만약 일정하게 보낸다 합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 1볼트로 1와트로 지금 보낸다 하더라도, 뒤로 송신해서 보내더라도, 이게 받는 신호가 수신 신호의 파워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달라진다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그래요. 플럭추에이션. 파워가 이게 ST로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ST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ST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상수 뭐 알파라고 상수로 하면 이 알파 자체가 이게 바뀐다라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 뭐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속도를 움직이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변해 사실 실제로.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어려워. 이게 그냥 뭐 똑같다고 하면은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있어. 뭐
아무나 까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어렵지만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신호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가 도대체 원래 신호인지를 알아내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게 1와트로 이게 송신 파워는 똑같잖아. 송신 파워는 똑같이 보낸다 하더라도 수신 파워가 달라진다고. 어디 내가 속도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뭐 내가 걸어가면서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부딪혀서 오는 것들이 달라지잖아. 이게 신호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내가 뭐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뭐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혔다가 이게 뭐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다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게 잘 보면 이건 뭐냐면 이 2번 그림이 뭐냐면은 수신 신호의 파워인데 파워가 굉장히 낮아진 이런 분들이 있어. 요런 거. 이런 골짜기에 이거 수신 파워가 너무 낮아진다고. 낮아져 버려. 이 수신 파워가 너무나 안 좋아진다고. 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야 이게. 이런 상태가 한 번씩 걸린다고 이게. 이 상태가 안 좋다고. 이 굉장히 뭐 신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은 두 개의 안테나로 만약에 뭐 인디펜던트한 안테나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별로 좀 줄어들잖아. 여러 개로 한다라는 여러 개로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의 안테나로 하면은 이게 빨간색이 보면은 하나의 안테나로 이게 받으면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 안 좋은 상태가 이렇게 막 생긴다고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에버리징 해버리면은 뭐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뭐 컨디션에 따라서 수능을 한 번 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날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버린다고. 근데 이게 여러 번 치게 되면은 물론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뭐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되지만은 하여튼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 왜냐하면은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시험 치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한 번으로 이게 뭐 그날 우연히 뭐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든지 뭐 그러면은 완전 다 망치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주려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쓰면은 그걸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서 뭐 다이버시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가 다양성을 말하는 거거든. 다양성. 그래서 뭔가 하나만 집중해서 뭐 잘 나오면 뭐 좋은데 하나만 했을 때 하나만 하면은 제일 좋잖아. 심플하고 비용도 덜 들고 안테나가 하나만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게 망가졌을 때 뭔가 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지구상에 뭐 지금까지 보니까 뭐 대멸종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이게 다양성이 뭐 있어가지고 뭐 이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이게 다양성을 증가시켜야지 이게 우리가 뭐 사회가 건전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임 다이버시티라는 거 이 다양성을 이제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느냐 뭐 여러 개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똑같은 걸 뭐 보내더라도 타임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거든. 반복해서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낼 수도 있고 여러 번 보내는 거.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는 프리퀀시를 나눠서 똑같은 걸 뭐 F1으로도 보내고 F2로도 보내고 F3로 보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보내는 거야. 이게 다양성이라는 건 더 보내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을 때 FSK 같으면은 전장에서 했던 건 FSK 같으면은 1이면 F1으로 보내고 0이면 F2로 보내고 그러니까 F1으로 오느냐 F2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보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F1으로도 보내고 F2로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F1으로 보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데이터가 다 날아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F1으로 보내고 F2로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타임을 나눠가지고 이 뭐 9시 15분에도 보내고 9시 16분에도 보내고 똑같은 걸 그렇게 보내면은 한 번 깨졌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이버시티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타임 프리퀀시 다이버시티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임 도메인 아니면 프리퀀시 도메인이니까 이거는 되는 거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라 해서 공간 다이버시티 이게 이제 안테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공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주겠다라는 거. 뭐 그다음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건 뭐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타임 다이버시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요 구간에서 이게 막 지금 이제 이게 이 채널에 이제 이게 굉장히 디페이딩이라고 하는데 채널이 안 좋은 상태야 이게 채널이 안 좋은 상태로. 상태인데 잘 보세요. 이게 노 인터리빙이라고 해서 그냥 원래대로 그대로 보내는 거 원래대로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요 타임 동안 요 타임 채널이 좋은 상태 이때는 아까 좋지. 이때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 지금 망가지는 거거든. 4번 구간인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노이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그 보낸 신호가 ST라는 신호가 ST로 그대로 받을 수가 없고 ST 자체가 그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야. 이게 낮아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다 보니까 1번, 2번, 3번 원래대로 보내면 1번 동안 보내는 패킷이 있고 2번 동안 데이터를 보내고 3번 동안 데이터를 보내고 4번 동안 데이터를 보내면 3번으로 보내면 이거는 다 깨져버려. 이게 깨진다고.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지 모른다고 이게 0101을 보낸다 하더라도 다 깨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뒤섞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1번 구간 동안에 만약에 4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4개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은 뭐 한 비트씩 여기서 이 한 비트 여기서 오고 그 다음에 보낼 걸 요때 보내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보낼 거 여기서 보내고 네 번째 보낼 거 여기서 보내고 요렇게 한다고. 그다음 두 번째 하는 것도 이게 두 번째 오고 요 두 번째 여기서 오고 두 번째 여기서 오고 요렇게 하면은 뭐 1, 2번은 뭐 그냥 괜찮거든. 근데 3번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세 번째 이게 깨지고 이게 이제 이때 보내고 이때 깨지고 이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 다 깨지는데 이 부분 다 깨지는데 이 부분 여기서는 다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0101을 보내는데 그걸 제대로 복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깨진다는 거 소리. 깨진다는 말을 자체가. 그러면 다 깨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까는 3번으로 보낸 거 3번에서 왕창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유저 1이 쓴 거고 유저 1 뭐 유저 1 뭐 유저 1이 쓰는 거고 이는 유저 2가 쓰는 거고 유저 3가 쓰는 거고 유저 4가 쓰는 건데 아까는 이런 방식대로 하면 유저 3는 다 깨지는 거야. 유저 1하고 2하고 4는 살아남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면은 이 디스크에서 보내면은 이 채널 요 채널 요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 유저 1의 데이터도 조금 깨지고 유저 2의 데이터도 조금 깨지고 유저 3의 데이터도 조금 깨지고 유저 4의 데이터도 조금 깨지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깨지는 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전체 왕창 깨지면은 전체가 다 깨지면은 아무것도 복원이 안 되고 조금씩 깨지면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인터리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섞어버리는 거야. 이게 데이터를 보낼 때. 그래서 뭐 요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걸 요 방법인데 요 방법 안테나 하나 보내는 안테나도 하나고 받는 안테나도 하나고 이걸 시소라고 그래. 시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이 싱글 인풋은 보내는 측을 말하는 거고 싱글 아웃풋은 요거는 받는 측을 말하는 거야. 그 요거는 마치 이게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채널 중심으로 해서 이게 채널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풋 채널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인풋으로 하나만 들어오는 거고 아웃풋으로 하나만 나가는 거지. 안테나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있고 그걸 이제 멀티플로 하게 되면은 이거 CMO라고 하면은 싱글 인풋 멀티플 아웃풋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마이소 같으면은 멀티플 인풋 싱글 아웃풋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이렇게 다 되는데 실제로는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여. 멀티플 안테나라고 그러면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보내는 측의 안테나도 여러 개고 받는 측의 안테나도 여러 개가 되는 거. 요런 것들 그걸 이제 우리가 멀티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 어디에 쓰느냐 실제로 다 쓰고 있다고.
요거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 이거 공유기네. 와이파이 공유기. 액세스 여기 이렇게 뭐 안테나 뒤에 있잖아. 이게 보통 뭐 집에 3개는 아니고 보통 2개짜리 많이 쓰던데 우리 집에도 2개 있던데 뭐 이렇게 2개짜리로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C번 같으면 요 MS라는 건 모바일 스테이션 여러분 핸드폰을 말하는 거예요. 핸드폰 모바일 이 MS는 모바일 스테이션인데 이름이 또 하여튼 뭐 이 얘기를 또 하려면은 뭐 이거 베이스 스테이션 BS는 베이스 스테이션 요거는 기지국이래요. 우리말로 기지국이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이런 거 혹시 건물 옥상에 있어서 여러분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을 텐데 보니까 뭐 우리 학교 우리 건물 7호관 여기 미래관 여기에도 저기 안테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요 건물 지나다니다 보면은 주로 시골에 가면 좀 많이 보여. 왜냐면 시골에는 뭐 이렇게 건물이 그래도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다 보이는데 도시에서는 뭐 빌딩 위에 올려놔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지. 뭐 이렇게 뭐 안테나 여러 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내에서도 이게 안테나가 이렇게 주로 뭐 여러 개로 안테나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요즘 많이 써. 그래서 뭐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데 주로 이제 송신 안테나는 내가 보내는 거잖아.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 핸드폰에서 파워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파워가 굉장히 센 거라고. 센 거기 때문에 그 신호가 센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머리에서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파 문제로 송신 안테나 내가 보내는 거니까 송신 안테나는 반드시 아래에 위치하게 만들어놨어. 좀 그래도 머리에서 좀 멀리 떨어져라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도 뭐 전자파가 유해하냐 무해하냐 뭐 이거 뭐 아직까지도 뭐 싸우고 있던데 뭐, 뭐 아직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웬만하면 안 좋겠지. 뭐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뭐 대충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전자파가 계속 있으면은 좀 뭐 하여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쪽 밑에 쪽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하나 봐. 그다음 멀티 안테나 시스템 뭐 이렇게 여러 개 뭐 이렇게 안테나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보면은 건물 안에서는 이제 뭐 디스트리뷰티드 안테나에서 여러 개 이제 안테나 뭐 와이파이 같으면 여러 개를 막 설치하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치하게 되면은 뭐 설치하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사실 설치하게 되면은 안테나끼리 또 신호가 간섭을 일으킨다고.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돼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시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신호 사이에 신호들 간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간섭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러는데 인터피어런스 간섭이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멀티 안테나가 나가게 되면은 싱글 안테나 하면은 좋긴 한데 이제 너무 심플한 거고. 그 다음에 RF 릴레이 같으면 뭐 집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봤을 텐데 뭐 이게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G가 잘 안 된다라고 전화하면은 뭐 KT나 SK나 뭐 이렇게 LG 이런 데 전화하면은 걔네들이 뭐 중계기라는 걸 하나 갖다 줘. 중계기라는 걸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중계기 그래서 뭐 안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음영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좀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플 액세스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겠다는 거야. 여러 사람이.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서 알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뭐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거 돈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좀 약간 그렇긴 한데 뭐 SK나 LG나 뭐 KT나 이 사람들 완전히 돈 버는 거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 생각해봐 이게 뭐 설치만 해놓으면은 달마다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SK 같으면 한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천만 그러면은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씩 뭐 평균 내가지고 2만 원보다 더 비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2만 원이라 합시다. 2만 원. 그러면은 2만 원씩 받았다. 그걸 2천만 명에서 가급자
2천만 명에 2만 원씩 이면 얼마야? 한 달마다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4천억 원이 들어오네. 4천억 원이 달마다 한 달마다 4천억 원이 들어온다. 2천만 명에 2만 원씩 에버리지로 2만 원씩 한다 하면은 뭐 이게 나도 뭐 그 걔네들이 뭐 그 뭐 비밀로 하니까 나도 뭐 정확하게 얼마로 에버리지로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뭐 싼 거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에버리지 뭐 3만 원 될 것 같은데 하여튼 2만 원씩 한다 해도 달마다 4천억이 들어오는 게 4천억.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큰 돈이야 이게 4천억이. 4천억이라면은 근데 그게 매달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나 큰 돈이야 이게. 돈을 완전 끌어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자를 하려면은 얘기했지만은 이 돈이 많이 들어가. 이건 들어온 돈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은 일단 이걸 사업을 하려면은 이 기지국이라는 걸 깔아야 돼. 여러 개 전국에 기지국을 깔아야 돼.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데 하나 설치 비용이 뭐 예를 들면 10억이다. 10억. 10억보다는 안 할 것 같은데 요즘은 10억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천억 개 1000개만 한다 합시다. 뭐 서울 시내만 깔아도 1000개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 뭐 그 정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얼마야 도대체? 그러면 10억에 1000개 하면 1조네 1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어떻게 뭐 이렇게 처음에 잡은 것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면은 돈 버는 건 쉽다고. 근데 뭐 그 돈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뭐 여러분도 뭐 세상 살아가면서 알겠지만은 결국은 뭐 이니셜로 내가 얼마나 처음에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 이게. 뭐, 내가 삼성 다니면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삼성 다니면 뭐 돈 모아가지고 어, 뭐 뭐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땐 전혀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뭐 부모님한테 뭐 돈 좀 물려받고 하지 않으면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가는 돈이 SK 입장에서 예를 들어 SK에서 얘야 이거 나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한 달에 뭐 4천원씩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된다고. 원래 이거는 한 번만 나가면 되지. 한 번만 나가면 되는 돈이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돈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운용하는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니야. 인건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밴드위스 처음에 이제 프리퀀시를 살려면은 나라에 얼마를 주고 경매로 사야 된다고. 근데 지난 보니까 35MHz 대역을 사용하고 1조를 주려 1조. 이 1조가 들어가더라고. 몇 년 동안 10년인가 뭐 하여튼 빌려 쓰는데 뭐 1조라는 돈을 줘야 돼. 뭐 기지국 설치하는데 돈 제일 많이 들어가.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 돈이 들어가는 걸 예를 들어서 이걸 한 사람한테 무용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K 뭐 최태원이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지금 뭐 이재용이니까 이재용한테 가서 내가 우리가 이제 네가 어디에 가든지 이재용 씨 어디에 가시든지 당신이 전화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할 수 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당신이 한 달에 4천억씩 달라. 뭐 다른 사람들 지금 보니까 이 4천억씩 달라. 한 달에 4천억씩 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재용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용이 쓰겠어 안 쓰겠어? 야, 한 달에 4천억을 어떻게 줘?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4천억이라는 돈을 그걸 한 명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라고. 큰 돈이지만 이걸 나누면은 어떻게 4천억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하면은 10명도 많네. 400억이니까. 그다음 100명이 하면은 45, 뭐 1000명이 하면은 4억,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2천만 명이 이렇게 2천만 명이 하면은 2만 원씩 내면 되잖아. 2만 원. 뭐 이거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멀티플 액세스의 그 근본적인 그건 뭐냐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걸 설치하려면은 전국에 기지국을 다 깔아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뭐 밴드위스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운영하려면은 뭐 계속 뭐 고장났다느니 뭐 하면은 또 뭐 다시 가서 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한테 부담할 거냐? 4천억을. 그거 너무 불가능하다고. 그거 4천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달마다 4천억을 어떻게 내? 아무리 이재용이라도. 응? 그거 내기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 점점 그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여러 명이 쓰게 만들고자 하는 거야. 이게 여러 명이 똑같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명이 쓰자. 이걸 멀티플 액세스라고 그런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비용이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뭐 한 지금은 한 2천만 명 뭐 이렇게 쓰니까 한 시스템 한 사람 그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낮아져서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TD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타임, 프리퀀시 이거는 뭐 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과에서 타임, 프리퀀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타임을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야.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고 주파수 FDMA는 주파수를 나눠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DMA는 뭐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텐데 하여튼 뭐 이거는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 해서 이게 코드를 나눠서 뭐 하는 건데 뭐 암호화를 해서 하는 거랑 비슷해. 그 다음에 CSMA, CA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실제로 TDMA, FDMA, CDMA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 CSMA, CA는 이거는 와이파이에서 와이파이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 위에 세 개하고 밑에 CSMA, CA하고 이건 뭐가 틀리냐 하면은 위에 거는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이 있어야 돼. 중앙 뭐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CSMA, CA는 중앙 처리 시스템이 없고 그냥 알아서 각자 알아서 응? 각자 알아서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덜 들지. 와이파이가 돈 안 내잖아. 돈 안 내는 이유가 중간에 뭐 누가 통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고 그냥 네가 알아서 써라. 그냥 하기 때문에 좀 싼 거야 이게. 공짜로 풀 수 있다고. 근데 TDMA나 FDMA나 CDMA는 타임을 나눠야 되거든. 정확하게 뭐 0초부터 1초 사이에는 뭐 중위치를 쓰고 1초부터 2초 사이에는 뭐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 사이에는 누가 써야 되고 이걸 다 나눠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앙에 뭐 근데 그 나누는 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다 그러면 나한테 다 할당하겠지. 돈 똑같이 내 2만 원 내는데 뭐 나한테 할당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다 나눠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나누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물론 뭐 컴퓨터로 다 나누겠지만은 공평하게 페어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된다고. 그래서 뭐 타임이나 프리퀀시를 나눠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타임을 나누는 거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멀티플 액세스는 어떻게 뭐 하여튼 아는 사람이 그 비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강의실에 우리가 강의실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대면으로 해서 강의실에 있을 때 여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30몇 명, 뭐 입학만 해도 30몇 명이 되니까. 근데 이걸 동시에 뭐 얘기를 한다. 동시에 뭐 A라는 학생도 얘기하고 B라는 학생도 얘기하고 C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이러면 다 뭐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타임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분필 뭐 이렇게 뭐 마카펜을 가지고 있다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볼펜을 가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빙 돌아가면서 나눠서 하면은 이걸 볼펜을 가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고. 그 타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TDMA야. TDMA고 FDMA는 뭐냐면 주파수를 나눠서 하는 건데 큰 방을 FDMA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큰 방이 강의실이 있으면 큰 방을 조그맣게 나누는 거예요. 조그맣게. 뭐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서브로 이렇게 뭐 칸막이를 쳐가지고 나누면은 이렇게 칸막이 빈칸에서 이렇게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뭐 1번하고 2번은 요 안에 들어가고 3번하고 4번은 요 안에 들어가고 5번하고 6번하고 여기는 들어가고 뭐 7번, 8번 뭐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 요 서브 안에서 얘기를 하게 하는 거야. 이게 주파수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주파수를 나눈다는 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코사인 2파이 FCT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캐리어 주파수가. 이걸 다
다르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FC를 다르게 하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2.4기가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5기가를 쓰고 어떤 사람은 1.6기가를 쓰고 뭐 이렇게 다 하면은 그게 다 분리가 돼. 이게 프리퀀시 측면에서. 그래서 이걸 다 나누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CDMA는 뭐냐면은 CDMA 얘기를 하려면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그걸 내가 여기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 이 이동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지 내가 CDMA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잠깐 얘기합시다.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동통신이라면 이게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동통신인데 뭐 이동이면 아니 이동이면 뭐 움직이는 뭐 이런 말인데 왜 셀룰러냐? 모바일 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셀룰러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얘기해. 셀룰러는 세포를 말하는 거든. 세포처럼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하는데 이게 지금 뭐 5세대까지 지금 사실 5세대 뭐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5세대는 아니고 뭐 그냥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사기야 좀. 근데 하여튼 뭐 1세대 이동통신은 뭐냐 하면은 카폰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뭐 나도 잘 못 봤어. 카폰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에 넣어 다니면서 이게 전화를 했는데 자동차보다도 그때 뭐 그 당시에 그때 80년대 중반쯤 있었는데 자동차보다도 이 폰이 더 비쌌어. 자동차보다 이게 더 비쌌다고. 그 이동통신은 처음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거. 그전에는 집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뭐 더 웃긴 이야기는 뭐냐 뭐 70년대, 60년대 정도면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화기 한 대가 그러니까 그 모바일도 아니고 그때는 모바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집 전화기 있잖아. 60년대는 집 전화기 한 대가 뭐 서울의 집값하고 똑같았다고 그러던데 그 정도로 비쌌대. 뭐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는데 뭐 지금 뭐 그냥 뭐 10만 원이면은 뭐 사니까 서울 집값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몇십억 아니 뭐 10억, 20억 하고 뭐 이러고 하는데 좀 약간 다르지. 그래서 1세대는 뭐냐 하면 1세대 처음으로 나온 건데 1세대 이거는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이야. 아날로그. 여러 명이 쓸 수가 없어.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아직 하기 전이야. 그 여러 명이 못 쓰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지. 굉장히 비싸. 그러다가 이제 2세대가 오면서 이제 2세대부터는 이제 디지털로 바뀌지. 디지털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싸지게 된 거야. 이게 뭐 싸지다고. 그리고 여러 명이 쓰는 거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지. 근데 이때부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 모바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뭐 옛날에 생각해봐.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친구랑 누구 뭐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면 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서 전화해서 야 누구 뭐 A야 뭐 이게 뭐 몇 시에 12시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12시부터 친구가 바로 오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안 오면은 끝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게. 요즘은 핸드폰으로 안 오면은 이거 왜 안 오냐 뭐 전화해서 바로 알 수 있잖아. 무슨 그래 뭐 오다가 뭐 버스가 고장이 나서 뭐 좀 뭐 이렇게 된다. 아니 뭐 내가 좀 뭐 일이 생겨가지고 좀 약간 늦게 출발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뭐 알 수가 있네.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집에 가든지 그렇게 된다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야. 이게 뭐 그전에 아날로그 이 카폰은 너무 비싸서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 디지털 통신이 이게 80년대 말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어. 유럽에서 GSM이라는 방식이 이제 많이 사용해서 GSM.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이거 뭐 유럽 방식 이 방식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 돈이 없었으니까 90년대 초반이야. 초반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초반에 이 디지털 2세대 이 통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보니까 이게 80년대 말에 이미 뭐 GSM 다 깔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GSM이 다 깔렸거든. GSM이나 시스템이 이게 2G 그러니까 2G 폰들이 이게 다 깔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우리나라에서 초반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나라 옵션이 첫 번째로 그냥 GSM을 사온다 그대로
원래 이게 검증이 된 거니까 그때는 한 뭐 5년 6년 정도 이제 이미 다 시스템이 검증된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완전 진짜 천운인데 빨리 하려고 했었으면은 이게 뭐 GSM을 당연히 우리가 하려고 했었겠지. 근데 이미 다 시스템이 셋업이 되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서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뭐 이 세대를 GSM을 사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야 돼. 그러면은 앞으로 뭐 나오는 것들 다 계속 사야 된다고. 그렇게 하느니 그때 보니까 뭐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새로운 기술 이 CDMA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늦게 들어간 후발주자로서 GSM을 그냥 그대로 사오든지 선진국 있는 걸 그대로 사오든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이 이게 보니까 전망이 좋고 3G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다음 세대에 쓰는 거지. 3G에서는 CDMA를 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그냥 우리 모험을 한번 해보자. 그냥 사오느니 3G를 한번 3G에서 어차피 CDMA를 갈 것 같으니까 거의 이게 우리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3G에서 CDMA가 거의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3G에서 기술이 선택될 것 같으니 우리가 빨리 2G에서 CDMA를 기술을 테스트해보자. 자, 그 결정을 한 거야. 이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나 이 지금 LG나 뭐 이게 이렇게 커지게 된 게 이것 때문이로 결국 이 결정 때문에 이 완전 운이지. 그러니까 선택될 것 같으니까 그때 2G에서 CDMA 기술을 테스트나 해보자. 테스트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3G에서는 빨리 갈 수 있잖아. 먼저 테스트했으니까 이게 실제로 설치를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실제로 필드 테스트 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지. 뭐 우리 기술로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선택될 것 같으니까 이 CDMA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이게 어떠냐면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뭐 알 텐데 퀄컴이라는 회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벤처 기업이야.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물론 뭐 대단한 게 있었던 게 아니야. 이 당시만 해도 그냥 원래는 이 퀄컴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디냐면 스탠퍼드 대학하고 뭐 브로드컴하고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 뭐 교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특허 수준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이라고. 근데 그게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냥 회사나 차려보자 해가지고 퀄컴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이게 3G에서도 통용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G부터 퀄컴에서 만든 칩들을 이제 다 사서 이제 뭐 같이 뭐 물론 기술 개발도 같이 했지만은 이러면서 이게 이제 완전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지 지금 이 CDMA 기술을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뭐 퀄컴도 벤처 기업에서 대기업 뭐 세계 리딩하는 기업이 됐지만은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에서 뭐 그 CDMA 기술을 가지고 2G에서 적용을 보다 보니까 3G에서는 이제 완전 그게 된 거지. 그래서 보니까 이 삼성이 이제 그때 그걸 보니까 이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퀄컴이 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뭐 칩을 만들어야 돼. 만 특허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알게 됐다고. 그래서 보니까 칩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CDMA 칩을 만들려면 특허가 퀄컴이 거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뭐 거의 가만 앉아서 완전 논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삼성이 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네 이거 우리 죽으라고 지금 뭐 만들어라고 하는데 퀄컴한테 돈 다 갖다 바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통신에 엄청난 이제 이때 우리나라 통신의 그 황금기가 이게 90년대 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반도체 생각, 그때 내가 대학원 갈 때는 반도체라는 게 그냥 아유 뭐 저런 데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도 안 했었어. 별로 그 큰 중요도가 없어서 그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통신을 했었다고. 어? 엄청나게 키우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이걸 하게 되죠. 그 기술이 CDMA인데 CDMA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01, 뭐 예를 들어 01, 01, 뭐 이런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 01,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 이게 요런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보내는데 0이면은 우리는 지금 0이면은 마이너스 5볼트, 1이면은 5볼트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 근데 CDMA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에다가 이 듀레이션,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구간, 요 구간 동안 이걸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칩이라는 걸 곱해서 보는 거야. 칩을. 이게 훨씬 더 작은 거로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막 거의 암호화처럼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1비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요런 걸 곱한다고. 이게 10, 10, 10, 뭐 10, 00, 10, 10, 이렇게 되는 걸 곱한다고. 10, 10, 111, 00, 10, 뭐 1, 이렇게 뭐 거의 암호화. 이걸 모르면은 모르더라고. 이걸 모르면은 거의 암호화 수준이야. 암호 수준이라고. 이 굉장히 이제 커지면은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이걸 곱해서 보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전에는 0이냐 1이냐만 판단하면 되는데 0이냐 1이냐 판단하면 되는데 이 1이 굉장히 쪼개져서 오잖아. 1이라는 게 지금 오는 게 지금 보면은 1010 이게 곱해서 온다고. 이게 두 개 곱해서 온다고. 곱해서 오면은 이걸 보내는 측에서 이걸 곱해서 이거 10, 10, 111, 00, 101 요걸 곱해서 보내는 거하고 곱하기 이걸 받는 측에서도 만약에 정확하게 10, 10, 11, 00, 101 요걸 그대로 알면은 1하고 1하고 곱하면 1이 되고 0하고 0하고 곱하면 0, 1이 이게 지금 곱하기가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 5볼트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1이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되는 거지. 그럼 모든 게 1이 된다고. 1.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송신 측에서 정확하게 알면은 이걸 정확하게 복원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모르면은 복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복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CDMA라는 기술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아까 내가 이거 뭐 그림을 그렸었는데 아까 뭐 방에서 뭐 아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큰 방에서 아까 뭐 타임을 나눠서 한다든지 뭐 주파수를 나누면은 이 FDMA는 이걸 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 CDMA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방에 한 방에 똑같이 다 얘기하는 거야. 1번하고 2번하고 얘기하는 거야. 2번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3번하고 4번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1번하고 2번은 한국어로 얘기해. 한국어.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로 얘기해. 아프리카.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언어를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그 언어가 들리지 않다고 내가 뭐 그냥 자봉으로 들리는 거야 이게. 그 언어를 뜻을 모르니까. 아니면 뭐 5번, 6번은 뭐 여기 프랑스어로 한다. 나 뭐 프랑스어 모르니까. 얘기하면은 뭐 5번, 6번 얘기하는 거가 내가 한국어 1번하고 내가 1번에서 2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 언어로 얘기하는 놈 뭐 소리 들리고 뭐 프랑스어 소리 들리긴 하지만은 그게 그냥 낫기만 하면은 그냥 다 들리는 거거든. 그냥 그건 내가 모르니까 의미를 그냥 뭐 이게 잡음이 좀 더 생기는 거지. 큰 상관은 없다고. 그 내가 어설프게 알면은 그게 자꾸 들려. 근데 아예 모르면 안 들려. 그냥 사람이 그 프로세싱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어로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 이게 암호를 걸어서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하는 거야. CDMA는. 그래서 이게 3세대, 2세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채택을 해서 이게 CDMA 기술을 해서 퀄컴하고 이걸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 이때부터 이제 좀 약간 앞서나가기 시작하면서 좀 하다가 이제 3세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퀄컴하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 완전 뭐 찾게 된 거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에만 해도 뭐 GSM이나 이런데 뭐 여러분들 뭐 모르는 회사인데 뭐 노키아 뭐 굉장히 큰 회사인데 지금 다 망했어요. 모토로라 뭐
뭐 그다음 에릭슨 뭐 이런 회사들 뭐 엑슨 망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거의 뭐 지금은 거의 뭐 잘 모르잖아. 그때 당시에 그냥 벤처 기업밖에 안 되는데 퀄컴이 지금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1등 세대가 돼버리다고. 그래서 뭐 3세대 이런 식으로 오면서 4세대 그러니까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어. 그러니까 2세대부터는 다 디지털이고 3세대는 그러니까 2세대는 그냥 통화만 되는 거야. 통화. 2세대는. 그러니까 1세대는 아날로그 통신이고 2세대부터는 이제 디지털이지. 디지털인데 뭐 통화, 이거 목소리랑 뭐만 하냐면은 문자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세대는 속도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여기도 다 디지털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목소리, 문자 다 되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목소리만 되는 거지. 문자도 안 되지.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방식이라고. 아날로그 방식이고. 목소리 문자에다가 이제 뭐 조금 인터넷도 할 수 있는데 뭐 굉장히 그 뭐 제한적이야. 그 다음에 4세대 LTE라고 그러지. 우리 지금 LTE 롱텀 에볼루션인데 그냥 이름인데 그냥 뭐 LTE라고 그냥 부르더라고. 이렇게 되고 이거 다 되고 이제 인터넷이 잘 되지. 이제 동영상이 된다고. 동영상 접속이 이제 가능하지. 동영상 볼 수 있잖아. 내가 뭐 어떤 게임을 뭐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볼 수가 있다고. 그 다음 이제 5세대는 지금 이제 뭐 5G 이거 다 지금 사실은 이건 2G고 이건 3G고 이 First G 4세대 4G 5G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것도 다 디지털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런 거에다가 다 뭐 어떻게 AR 뭐 VR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이게 IoT 서비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 자율주행 자동차 하려면 자동차만 돼서는 안 돼. 자동차만 해가지고는 내가 옆에 있는 놈만 알 수 있잖아. 그거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가는 도로망에 쭉 다 이게 뭐 이런 기축들이 다 깔려가지고 앞에 어떻게 된다라는 게 다 알아야 돼. 그걸 다 알아야 되니까 이게 뭐 사실 쉽지가 않아. 뭐 그래서 앞에 얘기하다가 뭐 이거 넘어왔는데 뭐 이게 타임 디비전 요 FDMA 요거는 TDMA는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고 FDMA는 주파수를 나눠서 CDMA는 코드를 나눠서 010을 하는데 뭐 어떤 좀 코드를 더 잘게 쪼개서 그 코드를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두 개를 곱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신호가 복원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랜덤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실제로는 FDMA하고 TDMA하고 뭐 동시에 같이 한다고. 뭐 2.4기가 대역은 뭐 얘기했잖아. 2.4기가 대역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6기가 대역은 뭐 3G가 쓰고 있고, 뭐 어떤 계획은 뭐 다른 거 쓰고 있고, 뭐 4G가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다 프리퀄리티가 다 나눠져서 하면서 TDMA도 뭐 같이 이렇게 주로 많이 쓰게 돼.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CSMA는 뭐하냐 하면은 이게 앞에 거는 지금 다 뭔가 통제하는 뭔가가 있어. 통제하는 뭔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통제하는 뭔가가 없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그러니까 채널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채널이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좀 보니까 이거 아무도 안 보내더라라고 하면 내가 그때 보낼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누가 계속 보내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을 때 충돌이 많이 생겨서 거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여기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에 이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닛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뭐 사용자가 많아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와이파이는 된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강남역이나 뭐 요즘 좀 덜하겠지만 어떤 복잡한데 이렇게 홍대나 이런 데 가면은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안테나는 잘 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이 방식 자체가 비어 있을 때 내가 들어가는 건데 뭐 그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해서 억세스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억세스 하려고 저 사람도 억세스 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다 보니까 서로 깨져가지고 아무도 못 보내는 거야. 이게 문제가 너무 많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와이파이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뭐 여기 뭐 3G, 4G 뭐 이런 얘기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셀룰러라고 왜 셀룰러가 아니야? 마치 이 전체 구역을 전체 전국토를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나누는 거야. 이게 나누어서 각각 영역의 이 중간에 뭐 마치 세포로 우리가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듯이 요 안에 중간에 이 세포 보면은 핵이 있잖아. 세포 핵에 이게 베이스 스테이션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래서 이게 셀룰러 넷 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이거 뭐 이 얘기를 계속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와이파이 뭐 여러 개 많이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와이파이가 CSMA CA라는 방식을 하는데 이게 뭐 사용자 많으면은 이게 거의 뭐 전송이 매우 어렵다. 뭐 출퇴근 지하철 내나 뭐 이렇게 하면 와이파이 좋은에 아무리 와이파이 좋은 일을 해도 뭐 안 돼. 거의 불가능하다. 블루투스는 뭐 와이파이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거고 블루투스는 주로 이제 간단한 거 여러분 무선 핸드폰이나 아니 무선 이어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주로 할 때 간단한 것들을 할 때 하는데 뭐 이거는 주로 보면은 이거는 TDD 모드라고 TDMA보다 좀 간단한 방식인데 타임을 나누어서 하는데 듀플렉스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한 번 보내면 저쪽에 한 번 보내고 내가 한 번 보내고 저쪽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한이 있어.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거 자체가 원래가 보이스를 통신하려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어폰 같은 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딜레이 되면 안 되잖아. 딜레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와이파이는 내가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쓰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딜레이도 돼도 괜찮아. 내가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클릭했는데 좀 늦게 와도 괜찮다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게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뭐 이게 뭐 1초 뒤에 들린다. 뭐 그렇게 되면은 노래가 제대로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블루투스가 주로 좀 파워 소모도 좀 심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직비라 해서 뭐 센서 네트워크라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IoT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다 해보자라는 것들인데 뭐 이거 내가 MR이 이거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좀 내 얘기를 못하네. 하여튼 그렇고 오늘 이거 이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할게. 대면 시험 요 다음 시간에 내가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 다음 시간은 내가 기출 문제들 있잖아.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들 일단 먼저 내가 질문 받고 그다음에 그 전에 내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냈던 문제들 뭐 몇 가지 한번 좀 보면서 내가 풀이를 할 테니까 뭐 하여튼 다음 시간은 뭐 월요일날 봅시다. 그때 내가 대면 시험 요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네. 뭐 그냥 좀 타이트하게 하니까 그리고 요 얘기는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시험을 하다 보니까 원래 내가 3시간 보려고 했잖아. 3시간을 보려고 했는데 3시간 보면은 이게 중간에 화장실 간다든지 하면 내가 이거 문제가 생겨. 이거 지금 뭐 내가 여기서 대면 시험을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시험 시간을 2시간으로 줄였어. 2시간으로. 그래서 앉으면은 어디 못 가. 화장실은 꼭 반드시 갔다 와서 시작하도록 하고 시험 치기 전에 뭐 화장실 가면은 뭐 그냥 나와야 돼. 나한테 보내야 돼.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뭔가 하여튼 어필할 게 있으면은 하여튼 2시간으로 하고 지난번 우리가 시험 시간이 지난번 10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이야? 12월 며칠이야 우리가 16일 수요일 날 10시부터 뭐 1시까지 정도 했는데 안 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도록 일단 요거만 얘기를 할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문제 풀이하고 퀴즈 뭐 좀 질문 받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